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인기를 끌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길게 적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귀신 들린 아파트입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던 나는 졸업을 앞두고 학기 중에는 인턴 생활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 근처 지역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어떻게 돈을 아껴보려는 생각에 시세보다 꽤 저렴한 월세를 찾아내고 곧바로 계약을 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 아파트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사를 마치고 처음 몇 주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아르바이트와 인턴십을 병행하다 보니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일이 갑자기 취소되어 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점심쯤 되어 먹을 거리를 찾다가 문득 배고픔은 잊고 방 한가운데 서 있던 내 자신을 발견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이는 듯한 몽롱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에 피곤했던 거라며 그냥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말이다. 집 안에 들어가 살펴보니 아무것도 도난당한 흔적은 없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깨고 보니 정체 모를 냉기가 내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을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며칠 뒤 이상한 꿈을 꿨다. 그 꿈 속에서 나는 한 여자가 나를 쳐다보며 울고 있었고 어둡고 캄캄한 공간 속에 나 혼자 있었다. 일어나길 반복한 그날의 꿈은 점점 현실과 혼동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와 알 수 없는 소음이 밤마다 들려왔다. 그렇게 여러 날을 불안 속에 지내던 중 한참을 고민하다 위층에 사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봤다. 할머니는 내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전해주었다. 그 아파트에는 사연이 있었다. 몇 년 전 그 방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녀는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꽤 흘러 원한이 맺힌 상태로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 방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공포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고 나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방을 옮기는 절차를 밟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 이후로 나를 괴롭히던 이상한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여자의 꿈을 꾼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산촌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흘러가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을 벗삼아 이곳에서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이었다. 마을은 아담했고 사람들은 친절했다. 마을 입구 쪽에는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었고 주민들은 저마다 이 나무에 얽힌 전설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다. 첫 주말 밤 마을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 참여했다. 지역 주민들은 전통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가자 나와 몇몇 젊은이들은 숲속 캠핑을 제안했다. 캠핑 장소는 귀신나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원래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 있었지만 우리는 젊은 열기와 호기심으로 그곳을 가기로 했다. 도착하자마자 캠프파이어를 피웠고 모두들 무섭다는 귀신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나무는 마치 사람 얼굴처럼 생긴 마디가 있었고 이곳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과거 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나무 앞에 재물을 바쳐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나무의 모습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는 장난삼아 사방으로 흩어져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다. 나 역시 숲속 깊이 달려가다 갑자기 어디선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다.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단지 어두운 나무들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뭔가 낯선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순간 어디선가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겠지 싶었지만 그것은 명백히 사람의 소리였다. 놀란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깊고 낡은 우물가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아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 우물 속에서 울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친구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고 우리 모두 우물가로 다시 모였다. 몇몇 남자들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 속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우리 모두를 흠뻑 적셨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이곳에 오기 전 마을 어른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귀신나무 근처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엔 귀신이 산다네. 마음 약한 이들을 홀린다지. 당황한 우리는 급히 텐트를 정리하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숲을 빠져나갈수록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기묘하게도 아무리 걸어가도 익숙한 지형이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다. 움직이는데 지쳐 숨을 고르던 중 숲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그것이 마을의 불빛이라 믿고 그쪽으로 향했다. 불빛에 가까워지자이내 그곳이 우리가 출발했던 캠프파이어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연속되자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기로 했다. 불빛 아래서 서로 꼭 붙어 눈을 붙이려 했지만 끔찍한 불안감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밤을 새웠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며칠간 수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어둠이 깔리면 집 주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창문 너머로 교묘한 웃음소리가 울리곤 했다. 결국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들이 주선해준 무당의 도움을 받았다. 무당은 이 지역의 고유한 이식을 통해 귀신을 달래주었고 우린 다시는 그 숲 근처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마을을 떠나며 귀신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그 얼굴처럼 생긴 마디는 마치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일이 일어난 후로 마을의 전설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몇 달 후 서울로 돌아온 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숲과 나무 그리고 우물에 얽힌 악몽을 꾸곤 한다. 그날 밤 우리가 만난 것이 단순한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고목나무 아래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겠지.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집에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면 항상 십자형 목걸이나 부적을 꺼내 들곤 했는데 그 이유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었다. 그들은 소박한 생활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렸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후 어느 누구도 그 가족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들이 그 집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고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집은 폐허가 되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집에서 불빛이 아른거리며 으스스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음색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외곽에 사는 이들은 그 소리에 잠을 설쳤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곳 근처에 조차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여자가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이었고 도시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시골에서 휴식을 원하는 마음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었고 저주받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신비로운 매력을 느껴 직접 그 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영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느 날 해가 지고 어둠이 마을을 뒤덮자마자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초저녁에 쌀쌀한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고 어둠 속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그녀를 둘러싸는 것을 느꼈다.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했던 것처럼 엉망이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깨진 창문,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오래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 하나를 지나칠 때 엷은 창문 위로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그림은 고풍스럽게 옷을 차려입은 한 가족의 그림이었다. 2명의 어른과 3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동자는 전혀 미소를 짓지 않았다. 어딘가 고통에 일그러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영은 기분이 나빠져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귀에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갑자기 몸이 굳어져 버렸다. 고요한 집안에 울리는 노랫소리는 그녀를 오히려 더욱 그 자리에 묶어두었다.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녀는 집의 가장 안쪽 방에 다다랐다. 문을 천천히 열자 텅 빈 방 안에는 오로지 오래된 오르골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오르골에서 느리고 음산한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오르골 위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맞닿아 있듯 보이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발자국들이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것인 듯한 크기의 발자국들. 미영은 숨을 삼키며 후퇴하려 했다. 하지만 일종의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린 듯 오르골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은 갑작스러운 바람에 쓸려가듯 휩싸였다. 그림자들이 벽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새하얀 손들이 벽지 틈에서 튀어나와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미영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나 그 손길은 집안 곳곳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그녀를 점점 더 공포로 몰아넣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든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다. 온몸이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녀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미영은 그 후로도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집을 벗어나자마자 마을을 떠났다. 그녀는 그날 밤의 사건을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집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곳에 진정으로 살고 있는 존재는 남아도 벽 뒤에 남은 잊혀진 그 가족의 목소리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몇 달 후 마을에 다시 한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밤마다 고요한 마을거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웃는 소리였지만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닌 마치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십자형 목걸이를 꺼내 들고 저주받은 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려 노력했다. 그 집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지금 또한 존재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공포로 얼룩진 채 아무도 다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끝없는 밤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었다.